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얄미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어요. 시누이는 44살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가셨죠. 웬만한 남자보다 더 드센 성격에 먹는 것은 또 엄청 잘 드셔서 덩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밥을 먹으면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드세요. 집에 있는 쇠로 된 납작하고 넓은 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국그릇도 아니고 그 큰 대야 같은 볼에다가요. 한 끼에 보통 사람이 먹는 밥의 3배 넘는 양을 먹고 또 반찬은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일주일치 반찬을 해놓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네요.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제가 동네 반찬 가게에서 꽃게 양념 무침을 사서 따로 참기름 두르고 고춧가루 추가해서 간을 조금 더 해서 내놓은 적이 있어요.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그게 입에 맞으셨는지 너무 맛있다고 다음 주까지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 시어머니와 시누이 식성을 아니까 큰맘 먹고 시댁에 가기 3일 전에 15만 원어치 양념 꽃게를 주문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냥 이번에 원 없이 드시라고 가져갔어요. 양념도 넉넉하게 달라고 특별히 주문해서 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꽃게가 비싸다고 해도 15만 원이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10,000원치만 사도 우리 가족이 일주일을 두고 먹는데 15만 원어치를 사간 그날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 날 잡고 그걸 다 드셨습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양손에 양념 꽃게가 든 검정색 봉지를 들고 시댁에 도착하니까 저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검정색 봉지만 홀라당 가지고 식탁으로 가시더라고요. 손도 안 씻고 봉지를 쭉 찢어서 그 자리에서 절반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봉지에 있는 양념을 쭉쭉 짜서 겉절이 담글 때나 쓰는 연두색 대야를 가져와서 밥을 비벼 드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걸고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은 인상을 쓰면서 며느리 왔는데 좀 자제 좀 하라면서 끌끌 혀를 찼고요. 사실 시아버님은 어머님과 시누이의 그런 모습을 약간 반포기하신 상태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키가 작고 살이 통통하게 찐 반면 시아버님은 키가 188에 굉장히 마른 체형이거든요. 남편도 아버님을 닮아서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이고요. 남편과 아버님 둘 다 식욕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머님과 시누이의 그런 모습을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형이 한 명 있는데 장가를 가셔서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7살짜리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시댁에서 크게 상 차려놓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회를 좋아하셔서 회 위주로 하고 어린애들은 회를 못 먹으니까 애들 따로 먹으라고 치킨 텐더랑 피자 몇 조각을 따로 준비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애들 먹으라고 준비한 걸 애들이 입도 안 댔는데 기를 쓰면서 홀라당 다 먹어버린 겁니다. 옆에서 정빈이가 그만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팔뚝을 막 잡아 당겼는데도 그냥 뭐에 홀린 듯이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결국 애들은 한 입도 못 먹고 다 먹어버린 빈 그릇을 보며 정빈이가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아버님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은 어머님과 시누이 식성 때문에 질려버린 것 같았고요.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밥을 많이 먹던 말던 제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죠. 그건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몸매가 날씬하거나 조금 마르면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면서 욕을 합니다. 제가 위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가 취미로 필라테스 하다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지금은 구민센터에서 강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니 권유로 필라테스를 배워서 어느 정도 몸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필라테스로 제가 다리살이나 뱃살을 좀 많이 뺐거든요. 살을 빼고 시댁에 가니 신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하면서 빠졌어요. 자세 교정도 되고 군살도 빠진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이참에 어머님이랑 한번 필라테스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서 핸드폰으로 한참을 찾아보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필라테스 한다고 말을 한 이후로 저에게 한마디도 말을 안 걸더니 집에 갈 때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댁에 갈 일이 생겨서 들렀는데 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필라테스인 거 뭔가 있어. 그렇게 몸이 빼쩍 그렇게 말랐냐? 하시더라고요. 당황해서 네? 라고 하니까 너는 가슴도 없고 골반도 없고 나는 그런 몸매 저도 안 갖는다. 볼품없어서 돈 주고 운동을 왜 하니? 밖에 나가서 걷거나 산을까지 겁먹들어서 빼쩍 고른 몸 만들어주는 운동이나 배우고 참 말세다 말세.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화가 나셔선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며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속으로 부러워서 그런가? 그냥 무시하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슬슬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던 참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니까 살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찌더라고요. 막달에는 88kg까지 쪘습니다. 벌겋게 살이 다 트고 아이 낳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원래 몸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는 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아이 낳고도 딱 10kg만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몸에서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속상해하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말랐을 때는 말랐다고 뭐라고 하더니 살찌니까 또 살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살 언제 다 뺄 거냐면서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고 아무 말 안 해도 속상한데 시모와 시누이가 그런 말 하니까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미워지고 우울한 감정도 더 심해져서 옆에서 보다 못한 언니가 일 끝나고 저와 함께 운동을 같이 해줬어요. 식단 조절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운동도 하면서 점심은 기본으로 미역국에 나머지 반찬들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녁은 샐러드랑 닭가슴살 곤약으로 요리한 것들 그리고 배고프거나 허기질 때 남편이 사준 곤약 젤리를 먹으면서 6개월 동안 29kg를 뺐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마음 약해질까봐 일부러 신우랑 시모 안 만나고 언니랑 남편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면서 멘탈 관리도 했죠. 아이 낳기 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원래 몸으로 회복을 했어요. 자신감도 덩달아 오르고 있던 어느 날 신우랑 시모가 옛날에 가져온 양념 꽃게가 너무 먹고 싶다면서 돈 줄 테니 10만 원어치만 사다 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아이 낳은 며느리한테 별걸 다 시키는구나 하고 알겠다고 하며 남편 통해서 꽃게 사서 보낸다고 했죠. 원래 남편 시켜서 꽃게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가서 나 살 빠진 모습도 보여줄 겸 오랜만에 외출도 하자 해서 저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살 빠진 제 모습을 보자마자 시모랑 시누이가 입을 쫙 벌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엄청 묻더라고요. 제가 살을 빼고 오니 약간 뭐랄까 불안감, 초조함, 부러운 감정이 들었나 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뺀 거냐고 엄청 묻더라고요. 사실 신우랑 시모도 그동안 살 뺀다고 한의원에 가서 살 빠지는 약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약품들이라며 뭐며 뭐 쓴 돈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를 부러워하는 그 눈빛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기분을 숨기고 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미역이랑 곤약으로 식단 조절을 하면서 운동했다고 말했죠. 배고플 때마다 곤약 젤리 먹으면서 미역으로 열량 보충하면서 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알겠다면서 바로 핸드폰을 찾더니 곤약이랑 미역을 주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별 신경 안 쓰고 꽃게 갖다 주고 바로 일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날 갑자기 남편이 큰일 났다면서 시모랑 신우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까 본인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아버님이 전화 와서 신우랑 시모가 갑자기 계속 토하고 배를 잡고 쓰러지길래 119 불러서 병원에 갔다고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옷 입고 병원에 차 타고 호다닥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알려준 그 식단 관리 그걸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미역이랑 곤약으로 식단 관리했다고 한 제 말만 듣고는 곤약이랑 생미역을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밥 대신 먹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말로는 마른 미역에 설탕 뿌려서 다시마 튀김 먹듯이 먹었다고 하네요. 곤약도 그것을 평소에 밥 드시는 양만큼 먹어서 그렇게 탈이 난 거였고요. 제가 말한 식단 조절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미역국으로 몸 영양소 보충하고 틈틈이 배고플 때마다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곤약 젤리를 먹은 건데
그걸 그렇게 먹었으니 배에서 곤약이랑 미역이 다 불어서 식도로 역류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곤약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렇게 거하게 먹을 경우 소화가 안 돼서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미역을 그 많은 걸 우걱우걱 씹어 먹었으니 뱃속에서 그게 가만히 있을 리가 있었나요? 퉁퉁 불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시모는 복강경 수술을 하고 신우는 다행히 위장에서 소화가 되었네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제 얼굴 보기 창피하다고 얼른 집에 가자고 하고 신우는 저 보더니 펑펑 울면서 자기도 살 빼고 싶었다고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이 신우가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는데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해서 스트레스로 더 먹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어머님 집안이 살이 잘 찌는데 잘 먹고 그만큼 살이 많이 찌는 그런 집안인가 봐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작심삼일이었고 제가 살 뺀 거 보고 자극받아서 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응급실까지 와서 자기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왜 신우랑 시모가 저한테 그렇게 모진 말로 저를 깎아내린지 알겠더라고요. 참 속사정을 들으니 어른이지만 딱하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실을 저희 언니한테 말하고 언니가 시모와 신우를 위한 식단을 짜주고 시댁 근처에 언니 지인이 하시는 트레이너분을 연결시켜 주었네요. 신우와 시모는 당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천천히 살을 빼고 있어요. 응급실을 갔다 온 계기로 신우의 속마음도 듣고 시모도 제가 살 빼는 걸 도와준다는 말에 감동받았는지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응급실을 계기로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기에 신우와 시모를 끝까지 도와줄 예정입니다. 차마 속사정까지 다 이야기한 사람을 내팽겨 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저도 시댁과 사이가 좋아지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저는 저녁 차리러 가야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예비 신부였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직도 예단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35살이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비 신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만두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음식점입니다. 가깝긴 하고요. 저는 원래 작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질릴 때까지 그 음식만 먹는데 그러다 만두에 꽂히게 되었는데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만두집에 2년 동안 점심마다 계속 갔으니까요. 근데 다니던 직장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고 직장을 가지 않으니까 만두집에서도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났나? 너무 생각나서 찾아갔더니 만두집 사장과 한참을 이야기하고는 바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사장님 곁에서 3년 가까이 일했고 가게가 잘 돼서 신도시 쪽으로 분점을 낸다고 해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분점으로 옮기고 나서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 제가 기억하게 된 이유가 매일 가게에 왔었는데 오는 시간대가 식사 시간을 피해서만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건너편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두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물었는데 만두가 아니라 제가 좋다고 불쑥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 첫 고백을 만두집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 인생 매 순간마다 만두가 함께 했었네요. 지금껏 긴 머리를 해본 적도 없었고 염색 같은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짧았고 그냥 묶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이쁘답니다. 첫눈에 반했다면서 그렇게 계속 옆에서 난리를 치는데 저도 슬슬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딱 하루 목요일에 쉽니다. 그 하루를 쪼개면서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에게는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이서 함께 옷수선집을 하고 있다는데 세탁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비 시아버님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님은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큰 누나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거의 가장처럼 집안을 지켰다네요. 결혼을 자기 빼고 다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비 신랑이 결혼하기를 엄청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예비 시누이만 따로 만났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제가 직접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저는 음식점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계속 저보고 만두 빚는 일을 너무 말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음식점은 만두를 직접 빚어서 하긴 합니다. 근데 제 직업이 만두 빚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 개까지 빚어봤냐, 하나 빚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길래 처음엔 호기심에 저런 질문을 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이 아니라 저를 무시하려고 하는 소리였다는 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찾아와서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예비 시누이 둘이서만 오더니 만두가 맛있다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먹으러 오고요. 늘 핑계는 같았어요. 근처에 막내 보러 왔다가 잠깐 들러서 왔다면서 불쑥 와서는 사람 정신을 쏙 빼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주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만두를 빚습니다. 저는 거의 5년 넘게 일했으니 손이 빠를 수밖에 없죠. 만두 참 잘 빚는다고 명절 때 걱정 없겠다고 하더니 늘 마무리는 자기 막내 동생인 예비 신랑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눈치 없는 친구분이 막내 동생도 지금 일하는 곳이 음식점 아니냐고 비슷한 거 아니냐고 하자 예비 큰 신우는 표정이 굳더니 비슷하긴 뭐가 비슷하냐고 엄연히 대기업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음식점인데 그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음식점 매니저를 하고 있으니 대기업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워낙에 커서 다 들렸고요. 그때마다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고 그런 일들을 예비 신랑에게 모두 이야기했지만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큰 누나가 원래 그렇다고 하면서요. 근데 막내 동생 자랑도 좋고 비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외상까지 하는 건 그건 선을 넘은 거죠. 3번을 연속으로 외상하더라고요. 어찌나 많이 먹는지 튀긴 만두를 3쪽씩 먹더라고요. 처음 3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한 번은 5명 가까이 데려와서 실컷 먹어놓고는 외상한다고 월말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준다면서 응, 다음에 줄게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신랑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하니 깜짝 놀라면서 외상값이 얼마냐고 자기가 내준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돈 받자고 내가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외상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 오게 하라고 미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또 예비 큰 신우가 왔습니다.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와서는 외상값 주러 왔다면서 3명이서 테이블에 앉아 전골이며 튀김이며 먹더니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또 그냥 가버렸어요. 올 때마다 너무 시끄럽고 돈까지 내지 않고 가버리니 저도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은 저희 가게 마감 2시간 전에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오더라고요. 예비 신우들이 같이 왔고요. 저희 가게 매상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자기 지인들하고 여기서 회식하기로 했다고 엄청 생색을 냈습니다. 예비 작은 신우는 서비스를 많이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10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마감 2시간 전에요. 술만 마시지 않으면 오래 걸리지 않으니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껏 술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술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감 2시간 남아서 그러니 혹시 술을 먹는 자리면 다른 가게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정말 정중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근데 그냥 한 장씩만 먹고 말 거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앉아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파혼하게 되었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시키더니 아줌마들 10명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주문을 하는데 매상 올려주겠다더니 정말 엄청나게 시키더라고요. 전골을 4개나 주문해서 먹더니 만두찜을 시켰습니다. 만두튀김을 5번을 시켰어요. 한 번에 시키는 게 아니라 눅눅해진다고 나눠서 시키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튀김 기름을 마감 전에 미리 내려놔야 그날 쓴 기름을 퇴근 전에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 사정을 미리 말했고요.
세 번째부터는 제가 안 된다고 기름 내려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손님이 찾으면 새 기름을 받아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냐며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려는 바람에 계속 튀겼습니다. 밤 9시가 되었는데도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직원들이 옆에서 청소하고 눈치를 줘도 소용없었습니다. 9시 10분쯤 제가 다가가서 가게 문 닫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자 엄청 정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월말에 준다고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았습니다. 돈을 내고 가라고. 지금까지 외상값만 4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큰 신우는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그냥 집안 어른들에게 대접했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씹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붙잡았어요. 계속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젠 뜬금없이 예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저보고 어차피 예단 안 할 거지? 라고 물어보더니 자기가 중간에서 예단 없이 결혼하게 설득을 해주겠다면서 그걸 만두값으로 퉁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두집에서 예단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자 예비 작은 신우까지 오더니 어차피 예단 같은 거 할 생각 없었던 거 아니니? 우리 덕분에 편하게 그거 안 하게 해주는 건데 세상에 우리 같은 시누이들이 어딨어 옳게. 예단비를 걱정해주고 그게 정 불편하면 예단 봉투를 들고 오던가 하더라고요. 옆에서 예비 큰 신우가 만두 빚어서 무슨 돈이 있겠어 라며 또 무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참을 만큼 참은 상황이라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먹었으면 돈을 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비 큰 신우가 눈빛이 바뀌면서 버르장머리를 만두랑 같이 빚어버렸냐?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사장 언니가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만두피를 들고 와서는 어디 거지 같은 것들이 와서 내 동생 속을 긁냐? 면서 만두피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게 입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했고요. 제가 옆에서 전화기를 들자 예비 작은 신우는 그래 빨리 막내에게 전화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경찰서에 전화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선 지금 10명이 와서 무전 취식하고 나가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전화통화를 했고 예비 신우 지인들이 급하게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자기들 먹은 음식값을 서둘러서 내고 가버렸습니다. 예비 신우들도 욕을 하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다시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가게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남은 돈 다 내고 가세요. 아니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시던가요. 라고 했어요. 어이없게도 예비 신우들은 둘 다 지갑조차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경찰분들이 도착했고 나중에 예비 신랑도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일로 가족끼리 그러냐고. 경찰을 왜 또 불렀냐면서 저에게만 뭐라고 하고 심지어 예비 작은 신우는 보란듯이 제 앞에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깟 30만 원에 경찰까지 불렀다고 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남은 외상값을 자기가 낸다고 하길래 제가 예비 신랑에게 지금 돈이 문제냐고 확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큰 신우가 알겠다고 돈을 빌려서 주겠다면서 내려가서 돈을 뽑아서 오더군요. 40만 원 돈뭉치를 들고 와서는 제 앞에다가 던져놓으며 그 30 몇만 원 하는 거 그냥 40 줄 테니까 남는 건 만두피나 더 사다가 쓰고 나중에 결혼하고 보자 라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빼서 예비 신랑에게 줬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약국에서 약이나 사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 귀싸대기를 올렸습니다. 예비 신우들은 비명을 지르고 사장 언니도 놀라더라고요. 예비 큰 신우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디 만두나 빚던 게 우리 귀한 막내를 때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도 대놓고 질러버렸어요. 평생 골방에서 바느질만 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예단? 웃기고 있네. 40도 아까워요. 남의 옷 꼬매기 전에 본인 입부터 꼬매놔야 당신 막내 동생이 장가를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질렀습니다. 그때가 거의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 그렇게 그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혼도 만두집에서 했네요. 후회는 없습니다. 외상값도 다 받아냈고요. 그날 이후로 전 남자친구는 저희 가게 근처도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제 가게를 낼 때까지 저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열심히 바쁘게 지내려고 합니다.